네,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 바로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에 막 입문한 개미 투자자입니다. 주변에서 다들 주식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길래 저도 용기 내서 주식시장에 발을 들였어요. 처음에는 뭘 사야 할지 몰라서 유튜브나 커뮤니티를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그 안에서 원전이 미래다라는 말을 듣고 혹해서 덜컥 매수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원전 사업을 하는 회사니까 성장 가능성이 높겠지라는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었어요. 제가 좀 단순하거든요. 제가 매수한 종목은요,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매수가는 18,700원, 비중은 30%입니다. 제가 산 가격이 18,000원대인데 처음 몇 주 동안은 15,000원대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원전 테마주니까 날아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지 했었어요. 다행히 지금은 2만 원대로 회복을 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찾아보니까요. 해외 원전 수출 기대감은 있지만 구체적인 수주 발표는 없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이 식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원전 관련 기업들이 힘을 좀 못 받는 분위기다라는 이야기도 본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국 원전 산업의 또 핵심 기업이고 앞으로 SMR 같은 기술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으면 다시 또 주목받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산 가격에서 조금 더 들고 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눌림목에서 추가 매수하는 게 나을지 손절하는 게 나을지 좀 혼란스럽습니다. 저 같은 초보 투자자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셨고요. 원전입니다. 조방원의 원이죠. 한수원이 최근에 유럽 원전 시장에서 좀 발을 빼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원전주에 대한 좀 흔들리는 투심이랄까요? 그런 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굳건하잖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원전주들이랑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굵직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다른 원전주들은 이제 쉬어가고 있고 아예 시장에서 소외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동, 사우디에서 계속적으로 수주를 따내게 됐죠. 그래서 한 3조 원 규모의 수주를 따내게 되면서 좀 상승이 나오게 됐는데 사실 지금 흐름을 보더라도 최고점 한번 찍고 나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미 그러면 중동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올해 목표가 이제 10조 원의 수주를 따내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이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제 과연 어디서 수주가 나올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전에는 유럽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컸었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좀 무산이 되게 되면서 기대감이 다시 좀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수주가 나오더라도 잠깐 상승을 하고 다시 꺾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제 호재와 악재가 이제 지금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전에도 사실 체코 원전과 관련돼서 과연 이게 수익성이 있는 수주냐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그 소식들이 좀 묻히게 되면서 그래도 체코 원전에 대한 그냥 기대감, 본 계약에 대한 기대감만 계속적으로 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금 이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다시 얘기 화두에 올랐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본 계약이 좀 진행이 되더라도 사실 좀 뜨뜻미지근한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원전주들 좀 대응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호재가 좀 발생을 하면 좀 다 같이 올라주고 특히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이슈에 맞춰서 굉장히 좀 강한 그러니까 시총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대 상승을 쉽게 좀 보여줬었던 모습이었는데 최근에는 그러지 못하고 지금 한 26,000원 구간에 계속적으로 좀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횡보를 하면서 오히려 여기서
이제 매물을 좀 쌓아주는지 확실하게 좀 지지 구간으로 잡아주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분이 어쨌든 수익 구간에 계시는데 네. 18,700원에 30% 그리고 오늘 4%나 빠졌는데 종가가 25,500원이에요. 이 정도면 그래도 선방을 잘 하고 계시잖아요. 네. 여기서 지금 손절을 하실지 아니면은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겠는지라고 여쭤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할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비중도 30%를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맞아요. 괜찮은 비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매수가도 18,700원으로 지금 대략적으로 얼마냐 한 30% 중반 정도, 그러니까 35% 정도의 수익을 좀 보고 계실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지 말자. 네, 그럼 차라리 지금 딱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한 25,000원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좀 저항을 받았었던 부분도 확인이 되고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지지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근데 지금 오늘 4%의 조정을 보여주면서 25,000원 구간까지 거의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오게 되면서 25,000원 구간을 좀 벗어난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우리가 지금 수익 잘 쌓아뒀는데 이거를 굳이 반납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5,000원 이탈 시에는 확정 수익을 일부 좀 챙겨 두시고 그리고 뭐 이평선들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지금 60일선도 그렇고 120일선도 그렇고 어쨌거나 우상향하는 흐름은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5,000원 구간 이탈 시에 확정 수익 한번 챙겨두시고 다음은 60일선 정도를 보자. 근데 그게 이격이 또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대략적으로 한 23,500원 정도로 올라올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구간에서 확인하고 지지를 받아주면은 그대로 남은 비중 가져가시고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은 오히려 수익을 좀 챙겨두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해외 수주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죠. 단순히 원전뿐만이 아니라 뭐 가스터빈이라든지 지금 다른 기타 발전소에서도 지금 매출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원전과는 좀 다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희망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렇게 확 정리하기보다는 우리가 지지 여부 확인하면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가 매수 하시기에는 지금 비중이 이미 낮지가 않으시죠.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걸로, 안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000원 구간 이탈을 한다면 수익 일부 챙기시는 전략 챙겨보시기를 바랄게요.